자, 그럼 금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금사빠팀 두 분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오빠, 재무 전문가 김수용입니다. 네,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아빠 윤석열 전문가입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 재무 고민 상담소 시간, 한 주 동안 동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재무 고민들을 던져주셨고요. 여러분은 그 던져주신 고민들을 받아서 척척척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고민부터 두 분께 던져드립니다. 노후가 많이 걱정되는 자영업자입니다. 은퇴 시점을 15년 정도 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준비하고 있는 건 국민연금뿐이거든요. 근데 방송을 듣다 보니까 개인연금을 나도 좀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에 얼마 정도를 납입해야 될지가 고민이거든요. 한 달 수입이 700 정도가 되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연금을 납입해야 적당할까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연금액을 월 불입 연금액을 정하는 건 개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딱 잘라서 얼마를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재무 상담을 할 때 재무계산기를 통해서 필요 연금액을 산출하는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 제가 재무계산기를 갖고 있는데 우선 현재 연령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한 15년 정도 후가 은퇴 시점이라고 하시니까 은퇴 시점 한 65세 정도로 가정을 하고 현재 한 50세 정도로 추정을 할게요. 중요한 건 15년 후 은퇴 시점부터 필요한 부부 생활비인데 평균값이 한 350만 원 정도를 필요 생활비로 가정하겠습니다. 부부 맞습니다. 생활비. 네. 그 평균 연명을 한 90세 정도로 잡고 은퇴 후에 35년 정도를 국민연금과 그간 모아놓으신 노후자금 또는 영모기지론을 통한 주택연금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해드릴 텐데요. 이게 재무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2.5%의 물가 상승률을 가정하면 65세부터 95세까지 350만 원의 생활비를 고려하면은 약 9억 7,903만 원 정도의 필요 노후자금이 산출이 되거든요. What? 아, 네. 9억 한 7천 정도요. 와, 진짜 많이 든다. 근데 이 자금은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한 거잖아요. 15년 후에 미래 가치를 계산하면은 당연히 금액이 달라지겠죠. 더 오르죠. 그렇죠. 그때 가치를 계산하면 13억 한 2,122만 원 정도의 필요 노후 자금이 산출이 되죠. 그러면 반대로 이 금액을 지금부터 준비하려면 한 약 계산을 해보면 한 559만 원 정도를 매월 연금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니 700만 원을 넣는데 559만 원을 그렇죠. 노후를 위해 어떻게 넣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현재 소득으로 불가능한 수치죠.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나중에 계산하겠지만 또 나오는 돈들이 있잖아요.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상기해야 되니까요. 네. 필요한 건 한 559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한 6% 정도를 보증하는 현행 가장 유리한 연금 상품으로 이걸 계산을 하면 한 454만 원 정도가 매월 납입해야 되는 필요 연금액이 산출이 되거든요. 거기에 매달 수령하는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등을 차감하면 최소한 120만 원 이상은 연금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다만 현재 상황과 저축 여력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김에 연금 준비를 시작하시는 거죠. 연금은 수익률이나 이율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가장 맞아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9억 7천? 13억 얼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우, 저도 얘기 듣자마자 어머,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문자창으로도 최태양 님이 헐 이런 말씀 보내셨는데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김수용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후 준비는 시간이 정답이에요.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 걱정된다 하는 분들 걱정되시면 일단 오늘부터 준비하시는 게 답입니다. 얼마가 됐든 오늘부터 그게 정답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으니까 13억 언제 준비해? 언제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 그것부터 준비하시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거 마음 먹는 게 어려우시다면 일단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고요. 한 분만 더 보겠습니다. 7546님. 요즘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암보험 새로 가입하십시오라는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 보험을 보니까 암진단금은 있긴 한데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라는 게 없긴 하더라고요. 이 특약 꼭 필요할까요? 네,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라는 것이 어떤 보장인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암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는 순간 제일 먼저 지급되는 보험금은 이제 암 진단금이겠죠. 그리고 암에 진단받은 뒤에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지급되는 항목이
바로 항암 약물 치료비라는 보험금입니다. 그런데 항암 중에 표적 항암을 할 때가 있죠. 그 표적 항암 치료를 받는데 보험회사에서 열거해준 표적 항암제에 해당이 되면 그때 비로소 표적 항암 치료비라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만약 암에 걸리더라도 항암 치료를 받지 않거나 항암을 하긴 하는데 표적 항암을 받지 않거나 표적 항암을 하긴 하는데 표적 항암제가 보험회사에서 열거해준 약제와 일치하지 않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죠. 점점 좁아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암에 걸렸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항목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은 갱신형이라는 약점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딱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이 빠져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입해둔 암보험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고 만약 꼭 해당 보장이 필요하다면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별도의 부수적인 암보험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에 항암 치료할 때 표적 항암 치료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특약이 굉장히 주목을 받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는 순간이다라고 한다면 이 특약은 넣는 게 좋습니다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은 해주셨지만 이것 때문에 새로 들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금요일에 재무고민 상담소 오늘은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건지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사항, 즉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과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난 연말에 보험 상품의 변경 사항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 간병비 일당이 축소된다, 뭐 상급 종합 보장, 병원 보장이 축소된다 등등이. 게다가 올해 3월에서 4월로 넘어갈 때는 경험 생명표가 변경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료의 보험료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럴 때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지사항에 관련된 것이죠. 네, 경험 생명표가 변경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한다. 일단은 경험 생명표라는 게 뭔지 한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험 생명표란 보험 개발원이 전체 보험사의 가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상 3년에서 5년마다 작성하는 통계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수명은 늘어가고 대신 암이나 뇌나 심장 질환 등에 걸리거나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을 확률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네. 따라서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경험 생명표 변경 이후에 보험료가 떨어지니까 4월 이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고요. 대신 아플 때 보험금을 주는 건강보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경험 생명표가 바뀌기 전인 3월 안에 가입하는 게 보험료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합니다. 뭔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둘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종신보험은 4월 이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고 암, 뇌, 심장, 뭐 수술비, 뭐 후유장애 이런 거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연금보험 이런 것들은 3월 안에 가입하는 게 그러니까 4월이 되기 전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월이 되면 보험료가 대략 어느 정도 오르는 건가요? 네, 이게 또 중요한 게요. 지금 보험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9회 경험생명표가 2019년에 개정이 되었고요. 올해 무려 5년 만에 10회 경험생명표로 변경이 되는 거라서 5년치가 한꺼번에 반영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상품 동향 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대략 한 4.3% 정도 보험료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건강보험은 약 6.7에서 7% 정도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돼요. 무시할 수는 없는 수치죠. 그렇구나. 이게 한 달만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20년 납입이라고 치면 20년 내내 이렇게 올라간 보험료를 내는 거잖아요. 5천 원만 오르더라도 120만 원. 10,000원이 오르면 24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올 3월에서 4월로 넘어갈 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보통 이렇게 경험 생명표 이슈가 있을 때는 보험회사마다 그 3월 뭐 판매 마감을 좀 앞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직 뭐 한 달 여유가 있으니까 뭐 천천히 하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걸 컨설팅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실 거라면은 가족들의 보험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이번 달부터 보장 분석을 받아보시는 게
조금 더 원활하게 상담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3월에는 보험사마다 마감을 일찍 할 수도 있고 또 고지사항에 따라서 심사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조금 더 일찍 여유롭게 보장 분석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자, 그럼 다시 고지사항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서두에 말씀해 주신 이 고지사항, 그러니까 계약 전에 소비자가 알릴 의무 사항이죠. 요거 본격적으로 좀 얘기해 볼까요? 네. 계약 전에 알릴 의무의 정의를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청약 시, 즉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요. 이를 상법상 고지 의무 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물론 전화로 가입하는 텔레마케팅 보험 상품은 서면이 아니라 녹취로 이 알릴 그렇죠. 의무를 대체하죠. 네. 이와 관련돼서 소비자들의 의문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알릴 의무란 것이 대체 어떤 내용까지 알려야 하느냐, 그리고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가입할 때 설계사한테 얘기만 하면 이거 고지된 거 아니냐, 아니면 마지막으로 몇 년 전에 아팠던 것까지도 본인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빠짐없이 이걸 제대로 고지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많죠. 맞아요. 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몇 년 전 병원 기록까지 어떻게 해야지 잘 살펴볼 수 있는지, 만약에 깜빡하고 알리지 않았다. 그럼 내 보험 어떻게 되는 건지, 보험금은 잘 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이라도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진짜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네, 먼저 쉬운 질문부터 해결을 해볼게요. 본인도 잘 기억나지 않는 몇 년 전에 병원에 다닌 기록까지 어떻게 하면 빠짐없이 잘 고지하고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알아서 좀 알면 안 돼요. 내가 꼭 알려줘야 되나? 이게 참 본인이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 꼭 알려줘야 되나 알면서. 다 알면서. 물론 정말 건강해서 5년간 병원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 기억에만 의존해서 고지하기에는 찜찜하실 겁니다. 그럴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첫째로 이미 실손보험, 실비보험에 가입하셔 있는 분들이라면 약을 드시건 검사를 받으시건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시건 기본적으로 이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에 그동안 나 보험금 받았던 보험금 청구 상세 내역서를 모두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진단, 어떤 증세로 얼마나 병원에 다녔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두? 몇 년치 다? 몇 년치를 모두 요청하셔도 되고 5년까지가 고지 의무니까 5년치만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요청해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 본인이 직접 요청을 해도 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가입자 본인의 승인을 받아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거든요. 보통 보험회사에서 URL을 발송하고 가입하실 분이니 본인 스마트폰에서 승인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대로 하면 지금까지 병원에 다녀온 모든 이력이 자세히 조회가 되니까 빠짐없이 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 건 안 됩니까? 엄마, 나 지난번에 병원 갔다 왔는데 그게 언제였지? 아빠, 나 지난번에 넘어져가지고 병원 그거 언제였더라? 오빠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됩니까? 더듬더듬. 네, 그러다가 빠뜨리는 수가 많죠. 그렇구나. 혹시 아버님이 심평원에 근무하신다면 그 방법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이미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상세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조회하도록 승인해주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4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오늘은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사항, 즉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과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지라는 거 어떤 내용까지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줘야 되는가, 이 부분도 참 궁금해요. 네, 이런 부분이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까 알릴 의무의 정의에 보면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나와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좀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최근 3개월 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검사를 통해서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해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감기로 이틀간 통원하고 투약한 것은 이 알릴 의무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병원에 갔지만 그리고 약도 먹었지만 2년 전이기 때문인가요? 네, 1년 이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3개월 이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5년 내 기록이면 입원이나 수술, 7일 이상 계속 치료 혹은 30일 이상 투약 여기에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는 것이죠. 야, 이게 다 똑같아야 되는데 다 어떤 건 5년, 어떤 건 1년, 어떤 건 3개월 막 이렇게 다 다르니까 어려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소비자들이 많이 누락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바로 건강검진 부분과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항목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달 전쯤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와서 추가로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라고 나왔다면 이건 당연히 고지사항에 들어가는 거죠. 2달 전이니까. 네, 또 여성분들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자궁에 조그만 돌기 같은 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크기가 작아서 아직은 치료받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검사만 받으러 오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다 아시는 것처럼 추적 관찰이라고 해서 이 역시 고지사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겁니다. 당장에 치료를 받거나 약을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건강검진 받아보면 다 그런 거 있죠. 왜 검사 중에 이상소견이 발견됐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에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지를 해야 될 내용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내가 건강검진 결과표를 상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소비자들이 본의 아니게 빠뜨리기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 이런 것도 궁금해요. 만약에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알릴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하는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잘 모르는 동기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처럼.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자의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어겼을 때의 불이익은 안타깝게도 같습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고 놓쳐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물론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고지사항을 미고지했을 때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될 때 보험을 강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처럼 중대한 질환을 미고지했을 때겠죠. 다만 보험회사가 이런 고지사항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혹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는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계약 해지는 못한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아주 위험한 그 발언인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간혹 극소수의 설계사분들이 이거 고지 안 하고 가입해도 3년만 버티면 돼요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보험을 강제 해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무조건 보험금을 준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보험 가입이 목적이 아니라 아플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사도 영리 집단이잖아요. 보험사는 보험을 가입할 땐 땡큐인데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 고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보험금 타지 못할 보험이라면 이게 굳이 아까운 보험료를 내면서 이게 유지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던 게 3년만 지나면은 해지 못하는군요라고 좋아했던 이유가 3년만 지나면 보험금을 준다는 얘기로 저는 알아들은 거였는데 강제 해지를 보험사가 못할 뿐이지 보험금을 주고 안 주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김수영 전문가님 말씀은. 아니 그러면은 강제 해지하는 거랑 뭐가 달라? 보험금 안 주는 건데?
똑같은 거지. 네,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는 또 어떤 것인가?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바로 고지 의무 위반 내용과 보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 수치가 안 좋은데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지방간이 발생했거나 뭐 간염이 걸렸다면 이건 보험금을 받기가 정말 어렵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고지 의무 위반 내용과 보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만약 위반 내용이 이 강제 해지에 해당된다면 보험금은 주되 보험은 강제 해지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사 마음이네요. 그죠? 보험사가 이번에 주고 그냥 해지합시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소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험금도 안 주고 해지해야 됩니다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일어나도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하겠다라고 해도 어쨌든 내가 먼저 내 의무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할 만한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의무를 지켜야 내 권리도 지킬 수 있다. 자, 그러면 가입자가 설계사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데에는 안 적었어요. 깜빡하고. 근데 설계사한테 그러고 보니까 나 지난달에 그거 검사 추적 검사하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그것도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설계사가 그거 나중에 적으시면 돼요 하다가 둘 다 이렇게 깜빡하고 지나갔어요. 설계사한테 말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질문도 정말 이게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례인데요. 네. 설계사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를 하지 않게 했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강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강제로 해지는 못한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보험금도 지급하고 대신 그 책임을 설계사에게 귀속시켜서 보험회사가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죠. 또한 설계사는 고지를 받을 권한 자체가 원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걸 도와주는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청약 서류에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따라서 이런 고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가입 당시 청약 서류에 명확하게 고지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무엇보다 안전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첨언하자면 네. 이런 의적 고지 외에도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과 달리 고지하거나 계약 이후 직업 직무가 변경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에도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삭감, 더 나아가서 해지될 수도 있다는 사실 동키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실 텐데요. 직업 직무도 꼭 제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계를 직접 다루는 직업인데 사무직으로 가입을 하셨다가 기계를 조작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또는 화물차를 운행하시는데 승용차 운전으로 고지하고 가입했다가 화물차 운행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는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고지하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일을 하시던 중에 운전으로 일을 하시던 중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런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 난 직업을 운전업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험 가입을 할 때. 그래야만 운전 중에 다치는 사고에 있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직업이나 직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리고 가입을 해야 불이익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가입 후에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됐을 때도 역시 보험회사에 꼭 알려주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보험금 받을 때 곤란하셨던 사례가 있을까요? 많을 것 같은데. 네. 작년 사례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여성분이었는데 검진을 받다가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되어서요. 암 진단금을 청구했던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뭐 가입하신 지가 1년이 조금 지나서 암이 발생돼서요. 보험회사에서는 조사가 나갔었죠. 본인은 고지를 빠뜨리지 않고 잘 했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네. 아쉽게도 조사 중에 갑상선 혹 관련해서 4년 전 무렵부터 추적 관찰 중인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례자분은 뭔가 뭐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게 없고 뭐 의사분도 뭐 이 정도는 여성분들에게 많이 있어요. 뭐 별건 아니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검진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고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아니
의사 선생님이 지나치듯이 했던 말을 이분들은 어떻게 찾아낸대요? 뭘 보고 찾아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조사 나가셔서 본인한테 승인을 받고 거기서 조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당연히 병원 다녀온 기록이 모두 나와 있으니까 금방 그렇구나. 찾을 수가 있죠. 자, 지금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면 2080님께서 나이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검진 결과에 현재는 치료가 필요치 않으나 주기적 추적 관찰을 요한다라는 검진 결과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도 주기적 추적 관찰이라는 걸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받지는 않았는데 검사를 받지 않았어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서두에 얼핏 지나갔던 의사 소견이죠. 소견이 있는데 본인이 그냥 검진 안 했으니까 난 추적 관찰을 안 하고 있어.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건강검진 받고 나면 이렇게 추적 검사 하라는 게 꽤 나와요, 이제. 아, 그러시군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거 뭐 별건 아닌데 이게 조금 수치가 이상하거나 혹은 여기 약간 돌기가 좀 있으니까 2년에 한 번씩 검진 받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추적 관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명백하게 고지사항입니다. 나는 이 질문을 한 윤성혁 전문가님보다 이게 웃겨요? 내가 몸이 안 좋다는 거 아니야? 웃겨요? 피디님? 너무하네. 너무들 해. 나 오늘 기분 상했어. 회식 취소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는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지에 추적 관찰이 필요함, 추적 검사를 요함,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내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역시도 고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라는 거 여러분도 꼭 아셔야겠습니다. 진짜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필 또 고지 위반 내용과 암 발생 부위가 이분은 같았던 거잖아요. 방금 사례로 말씀해 주신 분. 이분은 보험금을 못 받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다행히 받으셨거든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보험금을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네. 이게 불행 중 다행으로 기존의 갑상선 혹이 발생해서 추적 관찰 중이던 부위와 이번에 갑상선 암이 발생한 부위가 조금 달랐던 거죠.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냥 고지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로 종결되기는 쉽지만 저희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고지 위반 부위와 암 발생 부위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요. 다행히 암 진단금 전액을 무사히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천만 다행이네요. 역시 그래도 전문가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언을 구하다 보니까 못 받을 뻔한 보험금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뭐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 당시에 고지를 꼼꼼히 하는 거 이게 우선이겠죠. 자, 오늘은 보험 가입 시에 알릴 의무 사항 즉 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늘 강조합니다만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아서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보험금을 못 받게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또 어디 있을까요? 내가 가입한 보험 혹은 소중한 우리 가족이 가입한 보험에서 고지가 빠진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혹시라도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했거나 고지 잘 한 건가? 뭔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셔서 제대로 한번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해 보겠습니다. 8532님께서 라디오 듣다 보니까 추적 관찰이라는 거는 뭔지 알겠는데 정기 검진을 요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도 고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집에 가서 건강검진 기록표를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혹시라도 정기 검진을 요합니다. 이것도 고지가 필요한 거라면 그리고 고지가 안 된 것이 있다면 바로 수정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요합니다.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적어 주셨다면 그건 추적 관찰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의사분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당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실손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으셨다면 그 청구한 사유에 뭔가 적혀 있긴 적혀 있을 겁니다. 뭐 의증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역시 치료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기 검진이 아니라 추적 관찰 에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누락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알려도 되느냐? 이게
후고지거든요. 후고지. 네. 그러니까 전후 할 때 그 후고지. 물론 후고지를 한다고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승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후고지를 하면 그때 보험 가입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걸 알았다면 보험회사가 승낙했을까?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됐다 그러면 해지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럼 받아주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할증을 붙이겠다 혹은 해당 부위에 대해서 부담보를 설정하겠다 이렇게 다시 심사를 내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걱정되는 게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금 연락을 주셨던 뭔가 다시 한번 건강검진 기록표를 봐야겠네요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걱정되는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나를 외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일단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기록표를 보여주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괜찮다라는 도장을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문자창으로 도와달라는 말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도움 요청을 하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손 먼저 내밀어 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봤습니다.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네, 보험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가 있는 쌍무계약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도 명백히 가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둘째, 보험은 가입이 목적이 아니라 보험금을 타는 게 목적이죠.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험 가입 당시 받은 청약서를 보시고 제대로 고지가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하셔서 억울할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